네, 이번 시간 입주민의 생각을 설득하기 과정입니다. 학습 목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설득의 정의와 개념을 학습한다. 두 번째, 설득을 하기 위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개념을 학습한다. 세 번째, 설득을 위한 6가지 법칙의 종류와 내용을 학습한다입니다. 설득의 정의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득은 말씀설 얻을 득.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확히 제대로. 설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의도한 대로 이끄는 것. 네, 국어사전에서 있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가압이나 무력을 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설득입니다. 설득의 의미, 타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설득을 위한 말하기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의사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것.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해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설득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하지만 설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설득을 하고 싶지, 설득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쉽게 설득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상당히 좀 복잡한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에 대한 불신, 내 생각을 굽히기 싫은 자존심, 설득은 지는 거야. 설득은 패배라는 인식, 다른 사람의 이목, 체면, 셀 수 없을 정도의 장애물들을 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설득입니다. 여러분은 설득을 잘 하시나요? 설득의 개념, 설득자의 태도는 일관성 있는 행동, 도덕적 원칙과 가치관을 지킨다, 상대방과 유대감을 형성한다, 솔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화를 참고 인내한다. 설득자의 태도, 그 다음에 피설득자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보상이 있을 때, 빚졌다는 의무감을 느낄 때, 상대방을 신뢰할 때, 시간적 압박을 느낄 때, 희소성의 가치를 느낄 때 비로소 설득 당한다는 겁니다. 설득이 성공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돼. 태도, 설득자의 이런 태도와 피설득자의 마음이 합치가 됐을 때 드디어 우리가 좀 전에 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내가 의도된 대로 이끌 수 있다. 아무런 무력을 쓰지 않고. 이게 설득의 개념이죠. 그럼 설득은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설득의 3요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설득의 3요소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 말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를 공부하다 보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시기의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수사학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수단을 찾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고대 그리스에는 소피스트들이 각종 분쟁에 개입해서 의뢰인이라고 하는 분을 변론해 주면서 어떤 수입과 존경을 가져갔던 그런 시대이죠. 설득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세 가지로 정의했으며 이 효과적인 설득 방법은 아래다가 제가 체크해 놨는데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접근하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에토스는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좀 전에 앞장에서 살펴본 설득자의 태도와 결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에토스는 성격이나 관습, 인격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즉, 인격과 명예 등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말이 아닌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에토스. 사람이, 파토스. 에토스에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말하는 건 신뢰하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설득 능력이 떨어져도, 그리고 내 상황을 그 사람이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설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토스, 사람. 파토스는요, 감정이라고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야 한다.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감성, 이성이 아닌 마음을 건드리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와 관심, 이게 파토스에 해당이 되죠. 로고스는요, 말, 이야기, 어구, 뭐 이러는 걸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론, 논리, 주장이 명확하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야 사람들은 고객을 끄떡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을 동원하고 마음을 움직이려 해도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라 라고 하는 논리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설득의 3요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순서로 접근하라. 에토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토스는 성격, 관습, 인격 이런 걸 말하고요. 그 사람 자체라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먼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평판이나 전문성이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재석이 나를 설득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득 당하실까요? Yes? No? 만약 사기꾼이 나를 설득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그 사람이 좋고 훌륭해서 그 사람 말에 설득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설득 요소 말씀드렸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에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지극히 또 감성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사실도 충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토스, 외적인 이미지도 에토스에 영향을 준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하면 그의 말을 들으실까요? 네. 아주 정말 이상한 취향이 아니시라면 두 번째 분을 선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적인 이미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에토스에 영향을 준다. 파토스, 감정입니다. 상대의 냉랭한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이 아닌 마음을 건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공감, 경청, 칭찬, 위로, 유머 이런 것들을 활용해 대화의 기술을 활용하고 친밀감을 향상해야 한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갈등, 소통, 공감, 경청, 칭찬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이랑 다 같은 결이죠. 파토스, 감정이죠. 냉랭한 마음을 녹이라.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입주민과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음료 한 잔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평소 행동, 나의 호감도, 진정성을 인지시키고 그 사람과 어떤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되었다. 이때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설득이죠. 하지만 아무리 평소에 아무런 신뢰 관계도 구축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심리 상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의 그런 상황이라면 논리만 가지고는 설득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논리, 로고스 볼까요? 논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확한 근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구, 논리, 이야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합당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로고스의 논리를 가장 좀 명확하게 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숫자로 제시하는 거야. 이 영화는 별 5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시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영화 재밌는데요. 그 영화 좋은데요. 보다는 이 영화는 별점 5점에 5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대 여성 구매자의 재구매율이 무려 90%나 된다. 100명 중 96명이 추천합니다. 이 상품은 10만 명이 보증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썼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몇 명이 보증한다. 숫자를 제시하면 설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논리죠. 두 번째, 근거의 출처 밝히기.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느 전문가가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예시로 들었던 모든 사례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저도 이 출처를 밝히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논리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이 책에서 방송에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한 말씀을 저는 갖다가 쓰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로고스, 논리라고 합니다. 근거의 출처를 밝히면 설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설득 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법칙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 시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상호성의 법칙, 권위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호감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의식적인 어떤 자동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인간은 내재된 고정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예를 하나 들면 칠면조가 있어요. 칠면조 아시죠? 칠면조의 어미는 칩칩칩칩 이렇게 소리를 내는 새끼 칠면조를 보살피는 어떤 자동 패턴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칩칩칩칩 하는 게 내 새끼다. 나는 얘를 케어해야 된다. 얘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이런 행동 패턴이 있는데, 만약에 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에서 박제된 족제비가 있었어요. 이 족제비가 이 어미를 향해서 칩칩칩칩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박제된 족제비가 천적이잖아요, 족제비가. 그런데 이 어미가 새끼처럼 품고 보살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칩칩 소리를 끄면 칠면조는 다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 칠면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기반한 자동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설득할 때 활용하는 6가지 법칙과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 시 사용하실 수 있는 6가지 법칙을 공란으로 비워둔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학습해보고 채우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 인간은 다른 인간이 베푼 호의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그래서 세일즈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상대의 동의, 수락을 얻어낼 수 있다. 어떻게? 무료 시식, 공짜 선물. 사람들은 먼저 누군가 뭘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내가 받죠. 그래서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점심을 사면 점심을 얻어먹은 사람은 한쪽에 가서 커피를 사고, 어제 네가 샀으면 오늘 내가 사고, 그러는 마음들이 대부분 이런 착함이 있어요. 의도치 않은 걸 받음으로 빚으로 여기고,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갚으려고 애쓰고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줄 것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질문, 좋은 매너, 예절, 그리고 칭찬, 그리고 선물이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착착 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상에는 시식 코너입니다. 시식 코너에서 가시면 뭐 이거 드셔보세요, 뭐 이러고 권하시잖아요.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도 고객에게 채무의식이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시식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꼭 사고, 이상하게 시식하면 되게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그걸 사갖고 집에 와서 해먹으려고 보면 맛이 없다. 상호성의 법칙. 원치 않는 호의에도 빚진 감정이 생긴다. 누군가의 호의를 원치 않는다 해도 쉽게 거절하기 힘들다. 그래서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한 설득 방법은 1보 후퇴 2보 전지. 처음엔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무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절한 다음에 실제로 원하는 2번째 대안을 요청하고요. 2번째 대안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줄었기 때문에 또 바로 승낙받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이 거절당하죠. 거절당하면 원래 하려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양보하면 나도 양보를 해야 된다는 심리가 있어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탁은 들어주게 됩니다.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싶으면 처음에 3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당하죠? 그러면 그제 10,000원을 빌리시면 돼요. 그러면 10,000원을 빌릴 수 있는 확률이 처음부터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상호성의 법칙, 상대를 빚진 감정이 들게 만들어라. 권위의 법칙,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 상징은 보시는 것처럼 학력, 직함, 옷, 제복, 자동차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려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의사가 갖는 권위는 크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의학계 전문자이고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로 인해서 환자는 의사의 말이라면 지나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권위의 법칙을 그러면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자. 대표적인 게 공동주택관리법, 시군구, 도, 자치단체의 지시, 아파트 관리 규약, 관리소장으로서의 권한, 업무 전문성과 연관된 관련 자격증, 외적 이미지, 외모, 복장, 액세서리 등 이런 권위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제목, 지위, 전문 자격, 숫자 이런 것들에 쉽게 복종하기도 합니다. 권위를 따르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말씀으로만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BS에서 실험을 한 내용인데요. 자, 국내 콩쿨에서 우승한 남녀 바이올리니스트를 번화한 상가에서 평범한 복장으로 세워서, 즉 아무런 꾸밈 없이 연주를 시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의 연주를 들을까요?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외국에서 유학한 조트리오, 플랜카드를 크게 붙였고요. 이 둘을 연미복을 입혀서 같은 음악을 같은 장소에서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달랐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같은 음악에 같은 사람의 연주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주하고 상관없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무대에 어떤 배경으로 연주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것도 권위의 법칙과 연계되어 있죠. 여러분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저런 규약들이나 법들, 저런 걸로 인해서 전문성을 꼭 좀 갖추시고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권위를 드러내자. 일관성의 법칙, 일관성이란 자신이 말한 건 왠지 지켜야 된다는 심리, 불합리한 선택이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와 일치하려는 행동을 하려 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특징.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아. 일관성의 법칙은 개인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맑은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대처해야 할 복잡하고 난해한 순간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심사숙고 후에 만족스럽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론을 얻었다면 일관성의 법칙을 통해 합리화를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다.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설득 방법, 문간의 발 들이밀기, 작은 요구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커다란 승낙까지 연결하는 거. 처음엔 작은 요구에 동의하면 점점점 큰 요구에 동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호감 얻기는
상대방이 들어줄 만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도움을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끝난 다음에 이 베푼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우, 좋은 사람을 내가 도왔어 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을 일관되게 의사결정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그게 내가 만약에 어떤 일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관성의 법칙으로 인해 자동으로 그 일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작은 요청을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훗날 그 사람이 더 큰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들어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일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행동에 전적으로 내가 책임질 때 일관성의 법칙이 유지된다. 네 번째, 호감의 법칙. 좋아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다. 그러면 호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네 가지. 신체적인 매력, 상대와 나의 사소한 공통점, 칭찬, 익숙함,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인 거죠. 호감의 법칙, 미소 짓기, 희귀성의 법칙, 흔치 않은 기회, 물건, 재화에 대한 경쟁적으로 원하는 심리. 인간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에 크게 반응합니다. 한정판, 스페셜, 마지막 기회, 특별 세일, 마감 임박, 오늘 하루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서둘러 주세요. 벌써 내 손은 전화기를 누르고 있다. 설득하려는 의견을 흔치 않은 기회와 손실로 포장합니다. 이번이 아니면 절대 못할지도 몰라요. 이런 말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말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양쪽 어른들이 못하게 한 게 있어요. 만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고 더 상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낍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지금 보시는 건 스타벅스 다이어리인데요. 사람들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저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한정 판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흔히들 쇼핑하다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 이제 딱 10점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이럴 때 이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희귀성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얻기 힘든 것, 이꼴 가치 있는 것 이라는 우리의 내재된 인식 때문이다. 사회 증거의 법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의한 설득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모난정이 돌을 맞는다라는 걸 피하려는 심리예요. 그래서 그래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텔레비전 오락 프로에서 청중들의 웃음소리를 까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유도하는 거야. 요 타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스트셀러 순위가 베스트셀러를 만든 것도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적용됐고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하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증거의 법칙. 대체적으로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맛집에 줄을 서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 설득 시 사용하실 수 있는 6가지 법칙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호성의 원칙은 먼저 베푸는 겁니다. 권위의 법칙은요, 이용할 수 있는 권위를 찾는 거예요. 일관성의 법칙은요, 작은 요구부터 하는 겁니다. 호감의 법칙은요, 자주 만나서 하는 거고요. 희귀성의 법칙은 단 한 번의 기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증거는 다수가 선택했음을 알리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받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고요. 부족하면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받으면 돌려주려고 하는 건 상호성의 법칙이고요. 부족하면 더 간절하게 원하는 건 희귀성의 법칙이죠. 답을 모를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권위를 가져오는 거고요. 유사한 사람들 혹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 사회적 증거를 따르게 되며 자신이 공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밝힌 의견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호감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을 잘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죠. 예, 다시 정리할게요. 이런 심리적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업무에서 설득의 효과를 좀 극대화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득을 잘 하려면 상대를 잘 먼저 인정해야 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것으로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그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네, 이 과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